지난 영상에서는 하지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한 운동, 그리고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의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일단 한번 간단히 정리하고 오늘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기본적으로 하지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게끔 약간 빠른 걸음으로 걷기 운동을 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비만의 예방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 주 3, 4회, 여기에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좋다. 그리고 어떤 운동의 종류에 대해서는 본인이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시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운동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무리한 운동을 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심한 운동은 좀 피하시고요. 적절한 강도로 운동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복압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무리한 운동은 좀 피해주고, 강도는 다리의 통증이나 피로감이 심하지 않을 정도로 조절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기 전과 하기 후에는 마사지나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의 강도는요, 사실 사람마다 근육량이라든지 근력의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라고 딱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리의 반응이에요. 내가 다리가 너무 아프지는 않은지, 또는 너무 자극이 없다라고 하면 또 운동이 안 되는 거겠죠. 이런 다리의 반응을 살피면서 운동 강도를 조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정맥류는 큰 범위 안에서요, 만성정맥질환, 만성정맥순환 부전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정맥순환에 문제가 있는 만성정맥질환을 가진 분들은 운동을 하면은 이 정맥질환이 악화가 될까봐 신체 활동을 좀 꺼리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다리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다리에서 심장으로 피가 잘 못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정체된 정맥 피는 정맥의 압력을 높이고 정맥 고혈압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종아리 근육 펌프 기능의 결핍은 하지정맥류로 인한 다리 궤양의 중증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자면 종아리 근육의 펌프 기능이 약하면 정맥순환에 문제가 더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성정맥질환의 가장 심각한 단계는 다리 궤양이에요. 마지막에는 결국 다리에 궤양이 생기는 가장 안 좋은 상태로 가게 되는데, 운동을 해서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을 촉진시키면 만성정맥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이 하지정맥류의 가장 안 좋은 상태인 궤양이 생긴 상태에서도 운동을 해도 될까요? 운동을 하면 안 될까요? 궤양이 생기면 막 진물도 나오고 염증도 생기는데 운동했다가 이 궤양이 더 악화가 되는 건 아닐까요? 정답은요, 운동을 해도 된다. 예스입니다. 다리의 궤양, 피부 변화는요, 정맥이 막히거나 또는 역류가 생기거나 정맥피가 어쨌든 아래로 정체가 되고 압력이 높아지면은요, 미세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피부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정맥혈이 심장으로 잘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가 되면은 모세혈관 투과성이 증가하면서 혈관 밖으로 단백질의 누출, 또 피부린이 침착되고 피부에는 섬유화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세혈관에서 산소와 영양분의 확산이 이런 피부의 변화로 인해서 잘 되지 못하면은요, 조직은 허혈 상태가 되고 괴사에 빠지고 궤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궤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맥피가 다리 아래쪽에 정체돼서 정맥압이 올라가는 이 상황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정맥 궤양이 생긴 분들은요, 압박요법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압박요법과 더불어서 하지정맥류로 인한 궤양을 치료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이 운동과 압박요법을 병행을 하면은 하지정맥류의 치료에 더 효과적이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은 사실 3가지 논문을 제가 준비해봤어요. 오늘 본 논문들의 핵심은요, 이 하지정맥류로 인한 궤양은 압박치료가 중요하긴 한데, 이 궤양 중에는 압박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치유가 잘 안 되고 재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운동이 이런 하지정맥류로 인한 궤양의 예방책이자 치료법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3개의 논문은요, 정맥성 궤양의 치료에 운동이 중요하다.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각 논문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각 논문들에서 시행한 운동들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 차이가 무척 재밌어요. 이걸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논문부터 볼게요. 이거는 2016년도에 호주에서 연구한 내용이에요.
이 논문에서는요, 하지정맥류로 인한 궤양이 있는 환자들을 일단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이제 전형적인 압박요법만은 시행을 했고, 다른 한 그룹은 압박요법과 함께 운동요법을 병행했습니다. 여기선 어떤 운동을 했냐 하면은 12주간의 점진적인 저항 운동 프로그램이에요. 가정에서 나 혼자,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이런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간단히 보면은요, 1단계 보시면 앉아서 양측 발 뒤꿈치, 이렇게 앉아서 양 발 뒤꿈치 들기 아주 쉽죠. 그리고 2단계는 서서 양측 발 뒤꿈치 들기, 3단계는 이제 양측을 했으니까 한 발씩, 한 발로 발 뒤꿈치 들기. 뒤로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죠. 횟수는 10회 3세트에서 조금씩 이것도 올려요. 25에서 3세트까지 점점 올려가고, 내가 현재 수준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라고 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어려워지는 운동을 한 거고, 이 운동을 할 때는요, 종아리,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각 운동 세션 전후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스트레칭 할 때는 막 과도하게 한 건 아니고요. 통증이 없는 편안한 긴장을 느끼는 지점까지 20초간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연구자들도요, 운동요법을 하는 사람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요, 행동 변화를 위한 교육도 하고, 모니터링 전화도 하고, 코칭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운동요법을 처방받았던 32명 중에 19명인 59%만이 처방된 다리 운동을 준수했고요. 보통 평균 시간은 약 75시간의 운동을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결과가 어떻게 됐냐 봤더니, 일반적인 압박요법과 상처 치료만 받은 군에 비해서 이런 가정 기반의 운동,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받은 환자가 약간 더 빠른 치유 속도를 보였어요. 운동을 하는 것이 이렇게 종아리 근육의 펌프를 강화하고 발목의 가동 범위를 개선하지만, 이것이 다리 궤양의 상처 치유를 촉진한다는 것은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운동에 관한 연구들이 되게 샘플 사이즈가 조금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연구가 나와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2018년도에 나온 이 연구는요, 앞의 연구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논문은 집에서 자가로 내가 혼자서 시행을 하는 운동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번 연구에서는요, 12주간 아주 철저한 운동 프로그램을 감독하에, 그러니까 운동센터에 나와서 하게끔 했어요. 주 3회 12주간, 그러니까 총 36세션의 운동 프로그램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 운동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 운동은 약 1시간 동안 진행이 됐어요. 앞에 운동보다는 조금 힘들겠죠. 5분간은 일단 웜업, 준비 운동을 시작을 해요. 가볍게 러닝머신 걷기, 자전거 타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30분간 유산소를 합니다. 러닝머신 걷기나 뭐 자전거 타기나 약간 힘든 정도로, 아까 웜업은 조금 살살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약간 힘든 정도로 열심히 하고, 또 경사진 러닝머신 같은 거, 이런 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산소가 끝나면은 15분간 저항성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육 운동을 한 거죠. 매 세션에는 4가지 저항성 운동을 하는데, 2가지는 종아리 근육, 또 2가지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종아리 근육 운동의 예는 선 상태로 발 뒤꿈치 들어올리는 이런 운동이라든지, 허벅지 운동으로는 부분 스쿼트, 의자에 약간 앉는 스쿼트, 이런 운동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운동은 한 세트에 10에서 15회 2-3세트 정도, 중등도의 근육 피로감이 들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유산소하고 근육 운동하고, 그 다음에 쿨다운, 이제 마무리 운동으로 다시 저강도의 러닝머신, 사이클링 이런 걸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칭, 사두근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1시간 동의 운동을 운동 지도사가 있는 하에서 진행을 했겠죠. 이 논문의 결과를 볼게요. 여기에는 총 39명이 참가를 하게 됐고요. 18명이 운동과 일반적인 궤양 치료를 했고, 21명이 일반적인 궤양 치료만 했습니다. 18명의 운동 참가자 중에서 13명이 모든 세션을 완료했고요. 모든 운동 참가자들은 체력과 기능 테스트에서 3개월 있을 때 운동을 아무래도 꾸준히 했으니까 이런 운동 테스트에서는 높은 평균 값을 보였어요. 그리고 궤양의 크기를 쟀을 때 12개월째 봤을 때 궤양 크기는 사실 약간 비슷했는데, 치유율은 운동 참가군에서 조금 더 높고 치유에 걸리는 시간도 더 짧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도 사실 샘플 사이즈가 좀 작기는 해요. 그래서 한계가 있긴 하지만
궤양 치료에 있어서 운동이 이런 잠재적인 이점이 있구나 이런 거를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놀라운 게요. 운동 들어보시면 보통 운동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참가한 분들은 사실 평균 연령이 65세시고 이전에 운동 경험도 없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36세션의 운동을 72%가 완료를 했고요. 출산율이 한 79%였다는 게 사실 고무적입니다. 이 논문을 보면은 환자들이 시행한 이 운동이 상당한 강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나이도 많고 궤양이 있는 분들이지만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었고 또 하지정맥류 궤양 치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운동 구성을 보면서 내가 좀 적극적인 운동을 원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걸 토대로 나만의 운동을 짜서 시행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런 운동 내용을 보면 이런 운동을 도대체 어떻게 하나요? 저는 체력도 안 되고요. 이렇게 할 시간도 없어요. 절대 못해요. 이런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세 번째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논문은요. 이 연구는 앞에 있는 연구들하고도 또 좀 차이가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앞에 있는 연구들은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한 그룹은 궤양치료, 압박치료만 한 그룹, 또 한 그룹은 궤양치료와 운동치료를 한 그룹인데 이번 연구에서는 네 그룹으로 나눴어요. 총 80명이 참석을 했고요. 80명을 네 그룹으로 나눴으니까 20명씩 했겠죠. 첫 번째 대조군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 두 번째는 압박요법만 한 그룹, 세 번째는 운동요법만 한 그룹, 네 번째는 운동요법과 압박요법을 한 그룹,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 참석한 분들은 다 정맥질환으로 인한 궤양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고 평균 연령도 한 65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주목할 점이, 이 논문의 가장 주목할 점은요, 운동이 아주 심플하다는 거였어요. 앞에 두 논문처럼 어떤 운동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기를 따라와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환자들한테 요구를 했던 건 당신이 깨어있는 시간 동안 매 시간 10번의 발목 당기기 운동을 하세요.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센터에 나가서 운동을 할 것도 아니고 밖으로 나가서 운동을 해라, 뭐 어떤 스케줄을 따라서 해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운동은 앉아서도 할 수 있죠. 집에서 누워서도 할 수 있죠. 내가 일하다가도 할 수 있죠. 어떤 활동을 하다가도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을 시킨 겁니다. 따로 시간을 내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이제 주의만 잘 기울인다면 못할 이유가 없는 아주 심플한 운동이에요. 그리고 지병이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도 할 수 있겠죠. 이 연구에서는 환자들이 좋아졌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경피 산소 분압 측정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피부 바깥에서 산소 분압을 측정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운동을 한 그룹이나 하지 않은 그룹이나 모두 이 산소 분압 수치가 다 낮았어요. 다 낮은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3개월 후에는 운동요법을 시행한 두 그룹, 그러니까 운동요법만 한 그룹과 운동요법과 압박요법을 한 두 그룹에서는 이 산소 수치가 유의하게 증가를 했고, 운동을 하지 않았던 두 그룹은 그냥 동일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궤양의 크기 측정 결과에서도 운동을 했던 그룹에서는 궤양 크기가 유의하게 감소를 했어요. 물론 운동과 압박요법을 함께한 그룹이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 논문의 중요한 점은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은 대부분 나이도 많고 다른 합병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사실 집에서 내가 발목 당기기 운동하세요 하면 못할 분들은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매 시간 꾸준히만 해주면은 이런 운동도 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논문이었어요. 이런 발목 당기기 운동은 일단 쉬워요. 그리고 어떤 운동으로 인해서 다칠 수 있는 위험성도 낮고 또 실천하기도 쉽고 누구한테나 권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발목을 당겨줘서 이렇게 종아리 근육이 펌프 작용을 해주면은요, 정맥혈이 일단 위로 잘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신선한 피가 평소에 순환이 잘 안 되던 말단에 공급이 되겠죠. 내가 하루 종일 일하느라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몸이 안 좋아서 운동할 수가 없어요 하는 분들도 매 시간 정시에 내가 발목 당기기 10번 하겠다, 이런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실천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체력도 되고 여건도 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여러 가지 운동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오늘 함께 본 논문 3가지 운동 방법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논문에서는 가정에서 점진적으로 저항을 늘려가면서 발 뒤꿈치 올리기 운동을 해서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을 올리는 운동을 했었고요.
두 번째 논문에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 운동, 유산소, 저항성 운동, 마무리 운동을 결합한 운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단순하게 매시간 발목 당기기를 10번 시행하는 운동이었고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내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운동 방법의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중에서 나에게는 어떤 것이 실현이 가능하고 또 도움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셔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운동이 되었던지 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도움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